정보톡 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건강숙tum방의 박교 원장님 모시고서 연말연시 건강지키기 특별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소화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. 연말연시 이제 모임도 많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MKTV 시청자분들 모임들에서 건강 관리하는 법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소화질환 뭐 모임에서 드시는 것도 많고 뭐 이러니까 또 소화질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다 하셨는데요. 네. 어떤 이 소화질환이라면은 즉 뭐 장이라든가 위라든가 네. 이런 여러 오장육부를 다 털어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소화질환입니다. 아, 네. 뭐 소화가 꼭 위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첫째 조심해야 될 거는 과식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. 그렇죠. 또 늦은 시간에 되도록이면은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우선이고. 네. 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곧바로 취침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네. 장기가 운동하는 시간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 체내에 비축되어 어떤 몸 안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6시 이전에 네. 12시에 취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네. 그냥 6시 이전에 모든 저녁 식사를 끝내시고 6시 이전에요? 네, 6시 이전에요. 그럼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배 안 고파요. 안 고플까요? 네, 배가 고플 때는 그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약간 티라든가 네. 약간의 쿠키 같은 거 한두 개만 먹어도 그 시장기는 면합니다.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그렇게 시장기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는 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걸 다 소화를 시키고 나서 수면을 하게 되면은 이 숙면이 돼요. 네. 대개가 네네.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 분들이 저녁 늦게 뭐를 먹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. 그거는 사람의 어떠한 그 정상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는 저녁 늦게만 안 먹으면은 잠은 분명히 잘 자요. 네. 어떠한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예외지만은 네. 그렇지 않고 노멀한 경우에는 저녁 늦게만 식사 안 하면은 수면은 충분히 숙면을 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네, 질병을 제외하고는. 그러나 예를 들어서 늦게 할 경우에는 화장실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깨요. 자주 깨죠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그것만 잘 지켜주면은 네. 자기 그 신체의 그 리듬하고만 그거 바란스만 맞춰 놓으면은 네. 수면은 잘 하게 돼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 연말이니까 모임이 늦게까지 이어진다라는. 그쵸. 근데 늦게까지 이어지는데, 네. 꼭 그렇다고 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. 그것도 그냥 자기 관리. 뭐 가서, 뭐라 그럴까. 분위기 잘 맞추고. 그쵸. 잘 맞추고 적당히 네. 그 자리 포지션 유지하다가 오면 돼요. 네. 자기 절제가 굉장히 유해지는 이 연말 그러면. 인 것 같습니다. 네. 송년에 정말 음식 안 먹고. 내 건강이니까. 네. 그렇죠. 네, 그리고 이게 이제 소화가 안 좋다 보면은 사람들이 웬만큼 소화 안 되는 건 또 스킵을 해요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병을 키웁니다. 아, 오히려 안 드시는 것 말고. 네, 소화가 안 좋았을 때는 네네.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네. 그 소화가 되게끔 네. 소화제를 드시고 네. 또 그래도 저기 하면은 약간 뭐 한두 끼 굶어도 그건 괜찮아요. 네. 네, 그렇게 해서 소화를 완전히 시켜주는 게 좋지, 소화가 안 좋은 것을 자꾸 누적을 하다 보면은 네네. 이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장증후군이라는 결과가 와요. 장증후군요? 네, 장증후군이 뭐냐면은, 네. 증상으로는, 예를 들어서 이 복부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제일 먼저 옵니다. 복부에 가스가. 네. 네. 그 다음에, 가스가 차면서 배에 어떠한 그 뭉침 현상이 생겨요. 그러면 그게 일종의 장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, 네. 또 동양의학에서는
일종의 어혈의 뭉침이라고 하는데 네. 그게 어혈의 뭉침이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일단 이 위에서는 소화가 됐지만은 이 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장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네. 그 장에 증후군이 생기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는 이 장이 원활하면은 대장의 문제가 극히 줄어듭니다. 그러나 그 장에 어떤 그 오래된 장 증후군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대장에 영향이 와요. 그러니까는 그 장 증후군을 오래 갖고 계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장 증후군이 있을 때는 빨리 그걸 풀어내세요. 그리고 배가 뭉치거나 이런 네, 느낌이 배가 있을 뭉치고 때. 네. 가스가 차고, 가스 차고. 또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변비 같은 것도 네, 생기게 되나요? 화장실 얘기를 한다면은 네. 이 변비하고 설사하고 네. 이것이 번갈아서 막 불규칙해져요. 장 증후군 증상이 네. 그렇게 되는 네. 거군요. 어떤 때는 설사가 되고 어떤 때는 변비가 되고 네. 이런 것이 중복이 됐을 때는 그것도 장증후군이라고 보는 것이 뭐 일치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런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 장증후군이 풀어낸다는 것이 네. 뭐 동양의학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네. 근데 이 서양의학에서는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. 왜? 이 장증후군이라는 것이 참 막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사실은 소화제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. 네. 그런데 장증후군이 소화제로다가 일단 장증후군으로 됐으면은 그때는 소화제로 되질 않아요. 네. 네. 그때는 장증후군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만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 복부에 어떤 그 덩어리 뭉침, 어혈 같은 게 있을 땐 그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네. 장에 뭉침이 있을 땐 그 장을 풀어줘야 되고 네. 또 예를 들어서 가스가 차 있을 때는 그 가스를 빨리 빼줘야 돼요. 네. 근데 그것이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연말에 여러 가지 각종 모임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술로 인해서 간에 이상이 있을 걸 예비해서 과음하지 않고 그렇죠.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듯이 요번에도 음식을 과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지금 이 단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6시 전에는 드시지 않고 그렇죠. 네. 일상생활에서는 네. 6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네.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일단 드셨을 때는 조금 취침 시간을 빽해가지고 뒤로. 완전히 소화하고 나서 취침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까요? 최소한의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. 5시간에서 네. 6시간이요.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뭐 4시간이면 소화가 된다고 하는데 네. 그게 안 돼요. 소화되는데도 그렇군요. 꽤 시간이 걸려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시에 식사를 전에 했을 때는 시장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티 한 잔 이렇게 하면은 주무시는 동안에는 이 시장기가 안 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금방 또 식사를 하니까. 그 시장기만 잠시 면하는 간단한 그쵸. 티나 디저트 정도 네. 하시고 과한 식사는 6시 이후에는 하시지 않는 것이 그렇죠. 예.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아마 지름길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왜 그러냐면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게 만병의 원인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?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. 임진년이 지나가고 또 2013년 계사년이 밝아오고 있는데요. 정말 자기 절제를 굉장히 요하는, 자기 관리를 요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이 연말 과음, 과식 하지 마시고요. 건강을 위해서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가오는 밝은 새해를 아주 밝고 희망차게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건강숙돈방의 박교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 나눠주셨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내년이 되겠네요.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